안녕하세요. 문혜린 뮤직입니다. 오늘은 메비우스의 3장에 나오는 우주의 신비와 미래의 이론물리학의 발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량의 정체. 우리의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만약 낱개로 존재한다면 그 질량은 약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9%의 질량은 모두 그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결합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우주의 팽창에 주목합니다. 중력이 무한대의 크기로 존재하던 특이점 빅뱅에서 먼 옛날 우주가 터져나왔고 팽창을 지속합니다. 그것은 마치 매우 좁은 공간에 구겨져 있던 천이 빠져나오면서 펼쳐지는 모양과 비슷할 것입니다. 강하게 구겨져 있던 천은 언젠가 쫙 펼쳐지겠죠. 그런데 계속 펼쳐지기만 하면 미래에는 찢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천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시공간은 넓어지고 그 내부의 중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입자들은 작은 힘으로 뭉쳐서 물체를 이루기가 힘들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해진 중력을 보완하기 위해 입자들은 스스로 점점 더 강한 결합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질량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입자들의 세대가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가장 작은 1세대 입자들은 빅뱅에서 가까워서 큰 중력을 가진 1차원 선우주에서 탄생한 것, 중간 질량인 2세대 입자들은 2차원 면우주에서 탄생한 것, 질량이 가장 큰 3세대 입자들은 3차원 공간우주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두 번째, 가로 차원 우주는 본질적으로 세로 차원 우주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세로 차원 우주를 복습해 드릴게요. 우리의 항성계를 원자로 삼아 살고 있는 위두주가 있고 우리의 원자를 항성계로 삼아 살고 있는 아래두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이는 우주입니다. 가로 차원 우주는 뭐냐면요. 빅뱅을 중심점으로 놓고 우리 우주의 최초의 복사를 2, 3차원의 경계에서 빠져나온 빛으로 보고 우리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을 3, 4차원의 경계로 놓았을 때 보이는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에게서 광속 이상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곳의 경계면입니다.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는 끊임없이 가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바깥의 정보는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그 바깥의 중력이 우리 우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가로 차원 우주라고 이름하고 상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로 차원 우주와 가로 차원 우주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팽창하며 멀어질수록 그곳의 중력은 줄어들 것이고 보완작용으로 높아지는 내부의 결합력에 의해 물질들은 큰 질량을 가지면서 크기는 계속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뱅에서 멀리 갈수록 입자들이 원자의 원자, 그리고 그 원자의 원자 크기로 계속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크기는 우주의 가로 차원 팽창으로 인해 그라데이션으로 작아지지만
세로 차원 우주는 빛의 속도의 양자화 때문에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어져서 가로, 세로 차원이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로, 세로 차원을 잇는 선 혹은 면들은 우주처럼 점점 더 큰 차원의 상수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촉근이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막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주의 거대 촉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다른 말은 블랙홀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빛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빛은 그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빠져들어가고 어떤 빛은 그곳을 계속 돌고 어떤 빛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빛의 속도까지 가속이 되어 빙빙 돌고 있던 각종 광자와 입자들이 우리 우주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들은 다른 차원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자나 입자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사라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광입자를 상상하던 주인공들은 사건의 지평선의 내부에는 3차원 터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터널은 점점 지름이 작아지며 소용돌이처럼 한 점을 향해 말려 들어갑니다.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광입자는 끊임없이 가속이 되고 드디어 특이점이 되는 순간 터널의 지름은 0, 길이는 무한대, 광입자의 속도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특이점은 광입자의 이동 속도가 무한대인 개인 것입니다. 길이가 무한대인 터널이 어딘가로 돌아 들어가고 있다면 그 터널은 필연적으로 그 어딘가에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돌아 나가는 터널의 지름은 중력이 줄어들에 따라 다시 커지고 터널 속의 공간은 평활해지며 위두주 차원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돌아 들어가고 돌아 나오는 터널이 있다면 빅뱅의 특이점으로 돌아 들어가고 돌아 나오는 터널도 존재할 것입니다. 빅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쪽을 정우주라고 부른다면 빅뱅의 반대편은 반우주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우주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반우주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를 것입니다. 반우주에서는 빅뱅의 특이점으로 온 우주가 돌아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주의 마지막 모습일 테니까요. 그렇게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각 차원의 우주에 산재한 블랙홀의 특이점들과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빅뱅의 특이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지름이 커지고 평활해지는 터널을 보게 됩니다. 그 터널이 나선 메비우스의 모양으로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정우주와 반우주를 잇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주의 본 모습이 거대 촉근 메비우스임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촉근 이론의 막 우주론과 대폭발 빅뱅 이론의 통합.
그럼 빅뱅의 특이점에서부터 빛과 물질이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은 맞지만 특이점이 되기 전에 세상이 있었고 그것이 무한하게 압축이 되어 0이 됐다가 다시 터져나온 거란 얘기가 됩니다.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지만 유일한 시작은 아닌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어디 있었는데요? 네, 촉근이론에서는 막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서로 다른 차원의 막들이 있고 그것들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순간 서로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교환하는 사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촉근이론에서는 그것을 바로 우주의 탄생, 즉 빅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여러 개의 막이 있고 그 막들이 흔들리면서 복수의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막 우주론이 어쩌면 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들은 빅뱅의 사건의 지평선과 각 차원 우주들이 사건의 지평선들을 나타낸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빅뱅이라는 특이점으로 압축되어 있던 우주가 처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0차원에서 1차원으로 팽창한 우주는 1차원 선우주에서 살며 팽창을 지속하다가 다시 1차원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려면 경계선에 있는 특이점을 거쳐야 하니까 다시 무한대까지 가속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이점은 광입자의 이동 속도가 무한대인 개니까요. 그리고 속도가 파이 c로 줄었을 때 2차원 면우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주가 2차원 면우주에서 우리 공간우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경계면 내부의 특이점을 무한대의 속도로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c까지 감속이 되는 순간 우리 우주의 시작면으로 짠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3차원 우주는 그때까지 빛도 입자도 없고 시공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였을 텐데 그 등장이 얼마나 강렬하고 빠르고 뜨거웠겠습니까? 그야말로 빅뱅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볼 때는 이것도 빅뱅인데 더 근원의 빅뱅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특이점들의 입구와 출구의 길이가 모두 무한대라면 우리는 영원히 특이점을 빙빙 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은 모두 방향만 반대로 하고 그 어딘가를 무한히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선의 길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선의 길과 상관이 없는 평활한 공간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실은 우리가 사는 시공이 모두 그 무한한 나선의 길, 거대 촉근의 어디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거대 촉근이 가장 광활하게 펼쳐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섯 번째, 특이무한. 특이무한은 세로 차원 우주의 12번째 차원입니다. 10차원 자기력 우주의 바닥이기도 하면서 가로 차원으로는 우주가 무한대까지 펼쳐진 끝 아닌 끝이고 거대 촉근의 터널의 지름은 무한대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빅뱅의 특이점으로부터 폭발해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면 그 팽창이 완성되는 곳은 특이무한일 것입니다. 빅뱅은 우주의 중심이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특이점 0차원.
특이무한은 우주의 가장 멀고 얕은 곳에서 무한대의 반지름을 가지는 11차원 구체입니다. 반지름이 무한대이기에 그것은 끝 아닌 끝이 됩니다.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은 곡률이 0이 되어 무한히 긴 평면이 되므로 특이무한의 모습은 평면이기도 한 구, 즉 상보성 상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대의 진동 주기를 가진 완벽히 평활한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빅뱅에서 무한대의 크기로 존재했던 중력은 특이무한에서는 0이 될 것입니다. 대신 질량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특이점에서 0이던 공간이 특이무한에서 무한대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 대신 특이점에서 무한대이던 시간이 특이무한에서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곧 시간이니까요. 둘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스펙트럼이 이리저리 치우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특이점과 특이무한도 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주의 본 모습이 상보성 상태라서 한쪽에서 무한대로 줄어들고 다른 한쪽에서 무한대로 펴진 것뿐입니다. 질량과 중력도 마찬가지로 실은 같은 것입니다. 우주의 상보성 모습에 따라 스펙트럼을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0이 된 그 특이무한은 왜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중력의 원천이 마치 씨앗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찾던 기본 입자입니다. 여섯 번째, 기본 입자의 정체. 기본 입자는 특이무한에 위치한 특이점들입니다. 먼저 우리 우주의 원자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3차원 공간 우주를 남김없이 비추고 자기 내부의 세상을 가지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4차원 우주, 5차원 우주, 6차원 우주의 입자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특이무한에 위치하는 입자가 남습니다. 그곳에 있는 입자는 모든 우주를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내부의 세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네, 특이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면 입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입자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 우주를 남김없이 비추고 자기 내부의 세상을 가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피폐한 곳에서는 피폐한 사람이 자라나고 주변이 어지러운 곳에서는 어지러운 사람이 자라나고 주변이 삭막한 곳에서는 삭막한 사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주변만 보면 당연히 주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우주를 보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남김없이 비추고 자기 내부의 우주만큼 큰 세상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페르미온 입자, 즉 물질의 정체. 특이무한에 무수하게 박힌 특이점들은 서로의 사건의 지평선이 어떻게 배열하며 결합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전하량을 창발합니다. 그 창발된 전하량들이 어떤 정수나 분수 등으로 양자화되어 특정한 값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비로소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페르미온 입자의 원형, 즉 물질의 기원이 됩니다.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위두주에서 전자,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위두주에서 다운쿼크, 플러스 3분의 2일 때는 위두주에서 업쿼크 등으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특이무한에 있다면서요. 특이무한은 우주의 끝 아닌 끝이라면서요. 그 멀리 있는 특이점들이 모여서 특정 전하량을 창발한 것이 어떻게 물질의 정체가 되나요? 물질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우주 전체에 있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특이무한에서 우주의 거대 촉근의 지름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 말은 정우주가 마지막까지 팽창한 특이무한의 터널의 지름 안에도 여기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고 반우주가 처음으로 수축하기 시작하는 특이무한의 터널의 지름 안에도 여기 있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이무한은 눈앞의 공간밖에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무한히 먼 곳이지만 공간을 포함한 12개의 차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여기이고 여기가 그곳입니다. 메비우스 2장의 소개글 중 6번째의 발견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미래 시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시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공간장이 유도되고 공간장이 유도되면 시간장을 유도하고 다시 시간장이 공간장을 유도하면서 시공간장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입자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공간장의 파장이 특정 전하량을 가진 특이점의 결합들과만 반응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특이무한에 있는 특이점들의 결합은 무수한 경우의 수로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전하량을 창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전하량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인 특이점의 결합들만이 시공간장과 딱 맞아떨어져서 이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입자가 되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When we were together, I should have looked at your eyes more when you were next to me. 8번째, 암흑에너지의 정체. 우주가 공간적으로 특이무한까지 팽창할 때 시간적으로 우주는 블랙홀 에라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 에라는 블랙홀로 붕괴된 별들밖에 남지 않은 우주의 후반 단계이고 특이무한은 세로 차원의 바닥이기도 하면서 가로 차원으로는 우주가 무한대까지 펼쳐진 끝 아닌 끝입니다. 특이무한에 위치한 무수한 기본 입자들이 모두 특이점이라면 그리고 그것들이 우주의 후반 단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블랙홀들이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특이점들의 거대한 중력 때문에 모든 우주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한대의 반지름을 가진 11차원 구의 경계에 퍼져 있는 무수한 특이점들로 우주의 정중앙에 있는 빅뱅의 특이점 말고는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게 영원처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시간을 포함한 12개의 차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장 먼 미래에 생길 무수한 특이점들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우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온 방향으로 팽창하는 것으로 보여 그것이 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은 특이무한에 위치한 특이점들의 인력입니다. Tell me, how could I not remember you? How could I not think of you? How could I not miss? 9번째, 반우주의 빅뱅.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4차원 우주의 천체들이고 그 4차원 우주의 천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5차원 우주의 천체들이고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기본 입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이무한에 위치한 특이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인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빨아들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기본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왜 우리는 수축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주의 상보성 모습에 따라 우리도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고 있는 우주의 시공은 지금도 가로 차원으로 팽창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로 차원 우주는 지금도 수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짧은 생이나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랙홀들은 그 거대한 중력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특이무한에 위치한 특이점들은 우주의 후반 단계에 남은 블랙홀들이므로 역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멀고 먼 미래에 모든 블랙홀들이 가장 큰 블랙홀에게 잡아먹혀서 결국 단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사건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주에 있던 모든 물질과 빛과 에너지들이 그 하나의 특이점으로 압축이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빅뱅이겠죠. 그런데 그 사건은 특이무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주의 중심점인 특이점의 빅뱅에서 무한대의 거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무한은 우주의 거대 촉근 웨비우스가 무한대의 거리까지 돌아 나간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빅뱅은 정우주가 아닌 반우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우주의 빅뱅은 우주의 중심점에 있는 특이점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얕은 곳에서 온 방향으로 시작하는 특이무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며 우주의 중심점의 특이점으로 말려 들어오며 수축하는 우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빅뱅은 하늘의 모든 점이 아니라 하늘의 단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How could I not miss you? 10번째, 우주의 형태. 만약 우주의 한쪽이 찌그러져서 무한대보다 반지름이 작은 쪽이 있다면 언젠가는 평형이 무너져서 빅뱅의 특이점도 특이무한에 있는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의 반지름을 가진 완벽한 11차원 구체일 것입니다. 잠시 지구를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자기력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기력선을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에게 지구의 형태는 중앙에 3차원 구를 가진 도넛 모양의 터널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안정된 행성이라서 두 개의 극을 가집니다. N극과 S극이죠. 최소 두 개의 극을 가지는 것은 3차원 우주의 천체의 특징일 것입니다. 4차원 우주의 천체들은 최소 3개의 극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10차원 자기력 우주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면 특이무한에 위치하는 특이점들의 사건의 지평선의 결합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건의 지평선들의 결합이니까 형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중력장의 변화로요. 그 특이점들의 사건의 지평선의 결합이 10차원의 구를 이루며 10차원 우주의 천체가 되고 그 위두주 차원인 9차원 전기력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은 드디어 그것을 형태를 가진 에너지인 입자로 관측할 것입니다. 전하량의 양자화로 인해서요. 그렇다면 10차원 자기력 우주와 11차원 특이무한은 형태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력선처럼요. 그렇다면 우주의 모양은 중앙에 9차원의 구가 있고 그 바깥은 10차원과 11차원의 이중 자기력선이 그것을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력선을 포함한 반지름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한대이고요. 9차원인 우주의 구체는 최소 8개의 극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자기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우주의 모습은 중앙에 9차원의 구를 포함한 8개의 자기력선의 극을 가진 무중력에서 피어난 코스모스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윤회와 해탈. 만약 11차원 특이무한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10차원 우주의 생명체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세포 생명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진화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우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지능을 가진 고등 생명체가 되겠죠. 그리고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처럼 우주의 가장 깊은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를 보는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체들은 계속 자기 우주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죽는 반복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와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을 메비우스를 쓰며 발견한 우주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더 높은 존재로의 윤회. 언젠가는 같은 차원의 다른 생명체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던 천체로 거듭 태어나야 위두주 차원의 생명을 이루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해탈. 모든 생명은 그렇게 계속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하며 결국에는 1차원 선 우주의 별이 된 후 붕괴하여 빅뱅의 특이점에 흡수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진짜 탄생이다. 메비우스의 주인공 중 이것을 본 누군가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쇠약해져가는 몸을 버리고 지구로 살게 될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12번째,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 우주의 끝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공이 특이점에 뭉쳐 있고 광입자는 천장 상태. 세로 차원으로는 입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해탈을 마치고 단 하나의 특이점이 된 경우입니다. 그건 바닥 상태의 반대니까 천장 상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차원으로는 우주의 무한 나선 메비우스 거대 촉근의 시공도 빅크런치가 되어 특이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시공이 특이무한에 펼쳐져 있고 광입자는 바닥 상태. 세로 차원은 특이무한에 닿아 바닥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본 입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로 차원으로는 우주의 무한 나선 메비우스 거대 촉근의 시공도 빅립이 되어 특이무한에 닿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메비우스의 주인공들은 모든 것이 특이점에 모이거나 모든 것이 특이무한으로 펼쳐진 두 가지의 우주의 결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왜 가장 깊은 곳에 특이점을 만들고 가장 먼 곳에 특이무한을 만들어서 양극단의 상보성 상태로 존재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가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끝없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영원히 삽니다. 메비우스의 주인공 중 누군가는 이런 우주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의 재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구로 돌아가는 모습, 지구의 수명을 다하는 날 태양계로 돌아가는 모습, 태양계가 수명을 다하는 날 밀키웨이 은하로 돌아가는 모습, 밀키웨이 은하가 수명을 다하고 물질이 수명을 다하는 날 우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구가 됩니다. How could I not think of you? How could I not miss you? 네, 3장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의 소개와 우주가 메비우스를 저에게 보낸 이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